그날도 이유는 없었다. 그저 마음 한쪽이 설명 없이 불편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무언가를 놓쳐버린 사람처럼. 아침 공기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계절이 넘어가는 중간쯤의 온도였다. 그런 날씨는 몸이 기억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차에서 내리며 가방을 어깨에 걸쳤다. 늘 하던 동작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은 늘 그랬듯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빛 아래 서 있는 사람도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주차장 관리원이라는 명찰을 단 노인.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손은 허리춤에 가지런히 모은 자세. 변호사는 그를 스쳐 지나갔다. 늘 그랬듯 시선을 주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몰랐지만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변호사는 뒤를 돌아봤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변호사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왠지 오래 남았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변호사는 핸드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했다. 오전에는 계약서 검토, 오후에는 2건의 미팅. 모든 것이 예정대로였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 무게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는 알지 못했다.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창밖을 봤다. 건물 밖 풍경은 늘 똑같았다. 도로, 신호등,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 맛조차 익숙했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아까 그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고개를 숙인 각도, 허리춤에 모은 손, 그 자세가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동료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변호사는 거절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정확히는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건물 근처 식당에 들어가 혼자 앉았다. 메뉴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변호사는 문득 생각했다. 그들 중 누가 정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음식이 나왔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몇 점 먹고 나서 그대로 수저를 내려놓았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바람이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걸으며 건물로 돌아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 앞을 지날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그 안에 노인이 서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오후 업무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미팅, 전화, 서류 결제. 모든 것이 익숙한 순서대로 흘러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아침에 본 그 노인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래전 기억 한 조각이 스쳤다. 희미하고 불완전한 기억. 누군가 그렇게 서 있던 적이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 언제였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문이 열렸다. 주차장에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저 멀리 노인이 보였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갔다. 차 쪽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시선은 자꾸 노인에게로 향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차 문을 열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다. 노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조명이 어두웠고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무언가가 느껴졌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변호사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주차장. 그 안에 노인은 여전히 서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변호사는 라디오를 켰다.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떤 사건, 어떤 정책, 어떤 날씨 예보. 모두 중요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엔 여전히 그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저녁 공기는 조금 더 차가웠다. 변호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오게 두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 하루 종일 왜 그 노인이 마음에 걸렸을까?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냥 그랬다. 설명 없이, 이유 없이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밤이 깊어졌다. 변호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 노인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오래전 기억 한 조각이 스쳤다. 누군가의 뒷모습, 말없이 서 있던 누군가.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도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다. 알람이 울렸고 변호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다. 그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간단히 아침을 먹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여전히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차를 몰고 건물로 향하는 동안 변호사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운전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그는 창밖을 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변호사도 그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뿐일까?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 가방을 챙겼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노인이 보였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어제와 같은 자세로.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갔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노인을 향해 시선을 주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변호사는 그 앞을 지나쳤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는 생각했다. 저 노인은 매일 저렇게 서 있는 걸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리에.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서 있는 걸까? 사무실에 도착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고 변호사도 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하에 남아 있었다. 오전 내내 그는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서류를 읽고 이메일에 답하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는 계속 그 노인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이번에도 변호사는 혼자 식사를 하러 나갔다. 평소와 다른 식당을 찾았다. 조금 더 걷고 싶었다. 길을 걷는 동안 그는 주변을 관찰했다.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청소를 하는 사람들, 택배를 나르는 사람들,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정말 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풍경처럼 지나치고 있는 걸까?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그냥 아무거나 시켰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옆 테이블에 대화가 들렸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야. 그래, 많이 편찮으세요? 응,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나이가 있으시니까. 변호사는 그 대화를 듣다가 문득 멈췄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마치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아픔도 외로움도 사라짐도. 음식이 나왔다. 변호사는 젓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먹는 동안에도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주차장의 그 노인도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한 걸까? 저렇게 서 있는 것도,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것도. 변호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다. 건물로 돌아가는 길, 변호사는 걸음을 늦췄다.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던 거실. 하지만 그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얼굴이 흐릿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일로 돌아가야 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다. 미팅이 있었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변호사는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또 그 노인을 보게 될 것이다. 문이 열렸다. 주차장에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저 멀리 노인이 보였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노인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선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걸어갔다. 차 쪽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다. 그리고 노인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변호사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노인 앞을 지나칠 때 변호사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도 그를 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변호사의 가슴 한쪽이 무너졌다. 정확히 무엇이 무너진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흔들렸다. 노인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제야 발을 떼었다. 차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지만 한 번에 열리지 않았다. 두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다. 변호사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백미러를 통해 노인을 봤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신호등마다 걸렸고 차들이 막혔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가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면 혼자가 될 것이고 혼자가 되면 생각이 더 커질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방 안이 환해졌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변호사는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그리고 생각했다. 아까 그 순간 노인의 눈을 봤을 때 무언가가 느껴졌다. 낯설지 않은 느낌. 마치 오래전에 그 눈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안 됐다. 그냥 우연이었다. 단지 요즘 마음이 예민해져 있어서 그런 것뿐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자꾸만 그 눈이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오래된 기억이 조금씩 살아났다. 흐릿하고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기억. 변호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장을 열고 술을 꺼냈다. 잔에 따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한 잔을 더 마셨다. 그리고 또 한 잔.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기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변호사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엔 계속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오래전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졌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느낌. 며칠이 지났다. 변호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하지만 매번 주차장에서 그 노인을 볼 때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시선이 이제는 멈춰섰다. 처음에는 무심했던 마음이 이제는 불편해졌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아침 변호사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회의 준비 때문이었다. 지하 주차장은 한산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변호사는 차에서 내리며 노인을 봤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저기 서 있다는 게 이상했다. 그는 언제 출근하는 걸까? 아니, 혹시 밤새 저기 있었던 걸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저 노인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 걸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변호사는 핸드폰을 꺼냈다. 무심코 인터넷을 열었다. 그리고 검색창에 단어 하나를 입력했다. 실종. 손가락이 멈췄다. 왜 이 단어를 검색하려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화면을 껐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그 단어는 머릿속에 남았다. 실종. 오래전 그 단어를 자주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조용히 그 단어를 주고받던 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묻혔다. 아니, 묻은 게 아니라 묻어버린 것이었다. 사무실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없었다. 변호사는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내렸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그는 창밖을 봤다. 도시는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차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걷고 건물마다 불이 켜졌다. 모두 자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문득 생각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진짜 자기 삶을 살고 있을까? 몇 명이나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뿐일까? 회의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계약건 때문이었다. 중요한 내용이었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집중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무엇이 결정되었는지 모두 흐릿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동료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변호사는 또 거절했다. 요즘 자꾸 혼자 있고 싶어졌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모든 게 어색했다.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다.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기계적으로 입에 넣고 삼켰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변호사는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차갑고 작은 빗방울들이 얼굴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비가 좋았다. 비는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소리도 풍경도 생각도. 건물로 돌아왔을 때 변호사의 옷은 젖어 있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고 답했다. 화장실에 가서 물기를 털어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그늘이 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변호사는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조금 깨웠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그대로였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지 않은 것처럼. 퇴근 시간이 되었다. 변호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섰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문이 열렸을 때 주차장은 조용했다. 비 때문인지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다. 그리고 저 멀리 노인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먼저 다가갔다. 의식적으로 노인을 향해 걸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라졌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변호사는 그 앞에서 멈췄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인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변호사는 입을 열려 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는 물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노인과 나란히.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발을 떼었다. 차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노인이 비쳤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비는 계속 내렸다. 와이퍼가 움직이며 유리창을 닦아냈다. 하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변호사는 천천히 운전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집에 도착해도 아무도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변호사는 옆 차선을 봤다. 한 가족이 타고 있었다. 아이가 뒷좌석에서 웃고 있었고 부모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는 낯설게 느껴졌다.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함께 차를 타고 함께 웃고 함께 집으로 가는 것. 신호가 바뀌었다. 차들이 움직였다. 변호사도 엑셀을 밟았다. 집 앞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변호사는 우산 없이 그냥 걸었다. 빗물이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방 안이 환해졌다. 하지만 왠지 더 외로워 보였다. 변호사는 젖은 옷을 벗었다.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샤워를 마치고 나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밥 한 공기를 비웠다.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다.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논쟁. 모두 중요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여러 프로그램이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텔레비전을 껐다.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들렸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게 보였다. 변호사는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그 빗방울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던 날, 누군가와 함께 창밖을 보던 날.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는 그때 어렸다. 그 사람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봤다. 왜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다. 변호사는 눈을 감았다. 기억 속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흐릿했다. 윤곽만 보일 뿐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떴다. 가슴 한쪽이 아팠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었다. 변호사는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라졌다. 그 사실을 이제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사라진 사람에 대해 가족들은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매일 그 이야기를 했다. 어디로 갔을까? 왜 연락이 없을까? 언제 돌아올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는 줄어들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결국 아무도 꺼내지 않게 되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변호사는 알고 있었다.
잊은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말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라는 걸. 그날 밤 변호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집 한쪽에 쌓여있던 먼지 쌓인 박스들. 이사 올 때 가져왔지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들. 그는 그 중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어린 시절 어딘가로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 한 사람의 얼굴이 유난히 선명했다. 변호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세월이 지나 빛바랜 종이 위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이 오늘 주차장에서 본 노인과 겹쳐졌다. 변호사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어. 어디론가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 한쪽은 다르게 말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돌아왔다면. 하지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주차장 관리원으로 서 있는 걸까? 왜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걸까? 변호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냥 요즘 마음이 약해져서 생긴 착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변호사는 잠들 수 없었다. 계속 그 사진을 봤다. 그리고 계속 주차장 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두 얼굴이 자꾸 겹쳤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도 그 노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혹시 저 사람이 차를 몰고 건물로 향했다.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했다. 도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을 때 노인이 보였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노인에게로 걸어갔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변호사는 그 앞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혹시 라고.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변호사는 알았다. 확신은 없었지만 느낌은 확실했다. 이 사람을 안다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노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다시 숙였다.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노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다. 닿지 못했다. 변호사는 손을 걷었다. 그리고 뒤돌아섰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찾아서 우는 건지, 잃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봐서 우는 건지. 변호사는 차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백미러에 노인이 보였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변호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출근을 했지만 일은 할 수 없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을 먹지 않았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다. 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걸까? 분명 이 도시에 있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데, 왜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걸까? 오후 내내 변호사는 일을 하는 척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서류를 펼쳐놓고 화면을 켜놓고 전화를 받았지만 모든 것이 겉돌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다. 변호사는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을 나섰다. 지하로 내려가는 게 두려웠다.
또 그 노인을 마주치는 게.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문이 열렸다. 주차장은 조용했다. 그리고 저 멀리 노인이 서 있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걸었다. 이번에는 노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봤다. 노인도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거리를 둔 채 같은 공간에 있었다. 변호사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미러의 노인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집으로 가는 길, 변호사는 차를 세웠다. 길 한쪽에 차를 대고 엔진을 껐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울었다. 왜 우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는 슬펐다. 그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한 것 같아서, 가까이 있지만 닿을 수 없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늦게 알아봐서. 한참 후 변호사는 눈물을 닦았다. 시동을 다시 걸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들어가기 싫었다. 빈집이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깊어졌다. 변호사는 침대로 갔다.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도 그 노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매일 같은 주차장에서.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변호사는 여전히 그 앞을 지나칠 것이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날씨가 추워졌고 다시 따뜻해졌다. 변호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다. 그리고 매일 주차장에서 그 노인을 봤다. 어떤 날은 눈이 마주쳤고 어떤 날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한 번도 말을 나누지 않았다. 변호사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믿는다 해도 무엇이 달라질까? 그 사람은 이미 선택을 한 것이다. 돌아오지 않기로, 가족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그리고 변호사는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억지로 끌어낼 수는 없었다.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두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다. 매일 그 노인을 보면서 같은 질문을 했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아보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변호사는 주차장에서 노인 앞에 섰다. 오랜만에 가까이 다가갔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그 눈빛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차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변호사는 매일 그 노인을 봤다. 하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시간은 계속 흘렀다. 변호사의 일상도 계속되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모든 것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다. 주차장을 지날 때마다 그는 생각했다. 저기 서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었다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어느 날 저녁 변호사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창문, 수많은 방, 수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
말하지 않는 아픔들. 변호사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간다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때로는 스쳐 지나가고, 때로는 마주보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늦게 알아보면서. 변호사는 창문을 닫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모두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사진은 그 순간만 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알려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사진첩을 덮었다. 그리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그 노인을 보게 될 것이다. 주차장에서 같은 자리에. 그리고 변호사는 또다시 그 앞을 지나칠 것이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완전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때로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고. 주차장의 형광등 아래 노인은 여전히 서 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리고 매일 아침 변호사는 그 앞을 지나간다. 서로를 알아보았는지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무언가는 이어져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 변호사는 가끔 백미러로 노인을 본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말 서로를 알아보고 살고 있을까?